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팀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상강 M&T라는 기업입니다. 네,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 분석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요. 이에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친환경 정책은 탄소 중립 사회를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탄소 중립 사회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가는 산소와 들어오는 산소가 총합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데요. 그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2050년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중에서는 태양광이 풍력보다 많은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 재생에너지 LCOE 전망을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LCOE 그래프란 쉽게 말해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2010년에는 태양광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지만 2020년 현재는 그 1시간당 킬로와트 발전량이 해상 풍력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풍력에 대해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그린 수소에 있습니다. 이 그린 수소는 해상 풍력을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닷물로 물을 공급받아 탄소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수소를 뜻하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그 고갈의 제약이 없어 그 많은 산업체와 기업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수소입니다. 그러면 풍력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력 터빈기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대형화되는 추세인데요. 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이 육중한 무게를 견뎌야 되는 이 깊은 수심과 그리고 넓은 부두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물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이로 인해 물리적 제약이 많은 육상 풍력보다는 이 해상 풍력이 이런 요즘 터빈의 대형화 추세에 대해 좀 더 알맞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쪽 표는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비중 추임의 전망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2020년 현재는 75%의 비율로 유럽이 아시아보다 월등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과 영국이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관련 해상 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결과 2025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풍력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2050년에 들어서는 1000kW의 이제 1000kW의 총 해상 풍력 시장이 이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글로벌 풍력 시장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해상 풍력 발전기는 크게 5가지의 이제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쪽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약간 해상 풍력 발전기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블레이드, 그리고 이러한 블레이드를 작동시키게 하는 터빈 모터, 그리고 이러한 이제 돌아가면서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터빈 베어링, 이를 연결하는 타워와 또 이러한 해상 풍력 발전기 전체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이제 도표를 보시면 해상풍력 발전 비용 구조 그 10메가와트 기준으로 이제 표가 있는데요. 이런 해상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제 드는 이제 소재가 하부 구조물인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그리고 부유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고정식이란 뒷터널을 기준으로 대부분 5G에서 60m 이내에 가까운 근해에 주로 설치되는 구조물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왼쪽부터 모노파일, 트라이포드, 자켓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부유식은 이러한 이제 하부 구조물 대신 부유체를 사용해 고정식보다 더 깊은 심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유형을 나타냅니다. 그림과 같이 반잠수식과 원통식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표를 살펴보자면 수심이 점점 깊어질수록 설치 비용이 점점 더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아시아 시장, 중국을 제한 아시아 시장의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 추이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단가는 1기가와트당 5천억 원 수준입니다. 2020년 현재는 0.5기가와트이지만 이제 각국의 아시아 각각 대만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이제 한국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관련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신규 설치량이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해상 풍력 발전기 누적 설치량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총 10년 동안 37기가와트가 설치되고 이제 관련 하부 구조물 시장은 18.5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표는 글로벌 하부 구조물 생산량 및 수요 전망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공급 능력은 80만 톤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의 대부분 95% 이상이 고정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하지만 내년부터 각국의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공급보다 수요가 더 이제 앞서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노파일과 자켓 같은 이제 고정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2029년부터는 이제 계속 부족분이 더 심화될 것으로 이제 다음 표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산업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그동안 이제 중국의 이제 저가 봉쇄에 힘입어 한국의 조선 산업이 약간의 부진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 2020년 선박 수량을 살펴보시면 한국이 중국보다 많은 819만 CGT를 기록해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20년 선박 수주 금액에서도 183억 달러로 2위인 중국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는 총 5개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동사의 이제 사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후육관광 사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육관광이란 육상 해안 플란트, 석유관, 대형 건축물 등의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기초 소재를 뜻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석유 채굴이나 이제 원유 이제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파이프를 뜻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후육관광 이제 시장에서 20년째 1위인 점유율 70%를 이제 차지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의 이제 방식으로 주문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사업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앞선 후육관광 사업을 바탕으로 그 후육관광을 활용해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제 같은 국내 조선 3사의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연간 약 9만 톤 이상의 선박 블록을 생산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이제 조선소에 비해 중대형 선박 건조 능력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특수선 사업입니다. 특수선 사업은 방위산업과 관공산업으로 구성되고 2017년 국가에서 함정 분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해양경찰청과 해군동에 이제 여러 가지 상선등과 특수선을
경찰 경찰함이나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사용되고 있는 특수선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박 수리 사업입니다. 동사는 2017년 11월에 STX 고성 조선해양을 인수해 국내 최초의 이제 조선 수리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업 분야는 선박의 파손에 의한 수리를 하고 이제 중간 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사의 핵심 산업인 플랜트 사업입니다. 동사는 해양과 육상 플랜트를 제작하고 해상풍력, 방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상풍력 발전기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또 2020년 국내 최초로 왼쪽과 같은 재킷 타입의 하부 구조물을 국내 최초로 제작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과 부유식의 설치 기술 모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문 매출 비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부문 매출 비중에서는 플랜트 사업 부분이 58%로 전체 매출 중에서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조선과 후육관관, 특수선이 각각 10%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020년 판매 경로별 비중은 수출이 86%로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을 수출로 인해 매출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 추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총 3개년치 이제 매출 비중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 2020년부터 이제 왼쪽과 같이 플랜트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동사가 이제 후육관관 기술을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기의 그 안정적인 수주로 인해 관련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의 강자입니다. 현재 동사는 아시아 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의 절반 이상이 5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주 금액 규모는 4,500억에서 5,500억으로 이제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동사의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해상 풍력 1위 선두 기업인 웨르스테드 등이 이제 유럽 쪽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거리가 멈에 따라서 유럽 회사들이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발주를 받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이제 글로벌 공급사들이 이 삼강 M&T한테 수주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방금 앞선 이제 맥락과 비슷한데요. 동사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이제 해상풍력 1위 기업 웨르스테드와 CIP 노스랜드 파워 협력 관계를 맺어 이 관련 기업한테 수주를 받아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대만 풍력 발전기 설치 프로젝트의 대부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만은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이제 그 해상 풍력 신규 발전량이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 이제 삼강 M&T가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인 대만과 일본의 해상 풍력 발전 설치기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대만은 이제 차이인원 총통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20년 해상풍력 발전 설치량 2.6기가와트에서 2035년까지 15기가와트. 일본도 현재 0.82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이제 정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강 M&T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본, 대만에서의 해상풍력 설치 용량 확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각국의 해상풍력 발전 설치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추가 수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주랑
국제입니다. 어, 아래 그래프와 보듯이 동사가 이제 하부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이제 제작하고 인도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해양 플랜트 관련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2020년 총 수주 금액은 6천억 원 규모로 현재 지금 21년 현재 3분기 20년 수주 금액을 넘어선 7,800억 원을 기록 중이고 현재 목표 수주 금액은 1조 1천억으로 1조 1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그동안 지적받았던 단점은 어, 이제 생산 능력이 좀 딸린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21년 전반기 기준 가동률 84%로 좀 카파가 확장될 필요가 있고 좀 빡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강 MNT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삼강 MNT가 5천억 원 이제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고성에다가 50만 평의 부지를 이제 추가 확보해 내년에 이제 생산이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또 풍력 발전기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풍력 발전기가 커질수록 수심이 바다가 수심이 깊어야 되고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없는 이제 이런 부두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두가 고성에 이제 내년에 이제 안전하게 착공됨으로써 공사의 이제 카파에 대한 불안 요소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부활하는 한국 조선 사업인데요. 현재 한국 조선 사업은 그간 이제 중국 이제 선박 많은 중국 이제 선박 제조업체들에 비해 이제 약간 부진을 겪어왔지만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작년 2020년부터 전 세계 이제 발주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1년 상반기에서도 전체 수주량 2,452만 CCT에서 588만 CCT를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조선 3사에게 선박용 블록을 납품하고 있는 이제 동사의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중대재해법 방안인데요. 동사는 지난 이제 올해 2분기에 사업장에서 조업원 이제 사고가 발생해 한 달간 작업 중지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년 대비 3%와 73%가 감소한 1,029억 원, 또 영업이익 29억 원을 감소해 매출의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관련 업체들의 하부 구조물 시장 진출입니다. 현재 하부 구조물 시장은 뚜렷한 강자가 없는 이제 시장인데요. 하지만 또 이제 방관 사업 중에서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nghiệp 중에서 이제 점유율 1등을 나타내는 세가제강과 터빈을 제작하는 CS 윈드 이제 기업이 이제 관련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진출을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경쟁이 과열되면 치킨 게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이제 안정적인 이제 수주 상황과 이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로 인해 이러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동사가 5개 부분에서 사업 부분이 이제 발생해서 그러한 이제 관련 나눠서 이제 밸류를 산정했는데요. 2020년 매출액은 4,272억 원, 2021년 매출액은 현재 2분기까지 집계된 것을 파악으로 이제 5,028.7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자면 수육관관 이제 산업용 이제 파이프 부분은 이제 4년 동안의 평균 관련 매출 성장률이 43%를 고려해 어, 일단은 이거 잠시만요.
네,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이제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439억 원에서 2022년 5,660, 2020년까지 4,272억 원으로 그 해양 플랜트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어, 약 거의 3배 가량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로 인해 기존의 마이너스였던 영업 그전에 이제 조선소 STX 조선해양 인수와 여러 가지 투자로 인해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가 관련 2020년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플러스 이제 매출과 순이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5개 사업 부분 매출을 살펴보자면은 조선 부분은 2022년 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에 의한 그 고려에 1,200억 원으로 산정을 했고 이로 인해 후육관광 이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010억 정도로 산정을 했고요. 또 선박력 블럭과 플랜트도 1,612억 원으로 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해상폭력 발전기 비중도 안정적으로 이제 수주가 발생함에 따라 2,70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특권 부분은 2020년부터 21년 8월까지 수선이 1,9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는데요. 평균 제작 기간 3년이 임을 고려해 22년 매출은 그 평균 상대는 3으로 나눈 매출 600억과 선박 블록 부분이 이제 또 대형 조선사의 수주 증가로 인해 관련 평균이 601.3억 원으로 예상해 총 이와 관련한 매출은 1,201.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플랜트 부분은 3,477억 원 규모의 이제 싱가포르 이제 해운사에서 수주를 받은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진행률이 85%임을 가정해 22년 수주 금액은 이와 관련 수주 금액 1,612.1억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2년 고성의 이제 추가 공장 이제 완공됨에 따라 관련 하부 구조물 공급 확대로 인해 이제 동사가 계속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재킷의 평균 가격인 45억 원과 최대 연간 생산 대수인 60대를 해서 산정한 2,700.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2년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517억 원, 당기순이익은 영업의 손익, 법인세를 뺀 371.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네, 2022년 예상 EPS는 당기순이익 300에서 나눈 1,016원으로 산정하고 타겟퍼는 글로벌 폭력사보다 이제 동사가 현재는 이제 평균 PER이 높은 상황이지만 전체 매출 중 철강 조선이 매출의 30%를 차지하므로 이들 관련주의 평균 PER을 고려해 타겟퍼는 27배로 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목표 주가는 27,432원, 상승률은 32%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